네, 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추천하기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다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 사용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면은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는 국내에서는 오디오 기기에 대한 비교 테스트, 실험 이런 거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오디오 기기나 모든 오디오 영역에 대해서 저만 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오디오의 영역 자체가 워낙 넓고 제품 종류, 매칭에 의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다 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께서 하고 있는 방식을 뭔가 지적을 한다라거나 그 방식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지 않는 것 같다, 별로다, 아니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약간 단점을 지적한다거나 폄훼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바로 악플이 달리고 바로 구독자가 빠져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단점을 지적한다라거나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려드린다라거나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라거나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영상에서는 몇 가지 지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디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은 결국은 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식을 편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무조건 그렇게 판단하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이 맞다라고, 제가 이제 해온 테스트, 비교 테스트라든지 검증에 의해서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개개인의 취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매칭에 따라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정답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정답들을 한번 추론을 해보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하면서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사항, 첫 번째, 네트워크 플레이어보다 DAC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에 DAC가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고 DAC가 없는 제품이 있어요. DAC가 없는 제품을 보고 이제 네트워크 트랜스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DAC가 포함된 제품도 있고 그러는데,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의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DAC의 존재라든지 DAC의 중요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많더라 이거예요. PC파이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붐을 일으켰었습니다. PC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컴퓨터 유저들의 파워가 세요. 컴퓨터로 게임도 하죠, 컴퓨터로 영화도 보죠, 업무도 하죠, 컴퓨터로 유튜브도 보죠. 멀티미디어 작업이라든지 이런 멀티미디어적으로 즐기는 것을 컴퓨터로 다 해결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으세요. 외국에만 나가더라도 컴퓨터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혹은 노트북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PC파이 문화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붐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이 됐든지 데스크탑 컴퓨터가 되었든지 좋은 음질로 듣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는 컴퓨터로 사용하더라도 DAC가 필수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DAC 한 대 가지는 것이 로망이었죠. 굉장히 소망하는 일이었었죠. PC파이 유저들에게는. 10에서 20년 전 사이까지만 하더라도 DAC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제품을 만드는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DAC를 따로 제작을 했을 정도로 DAC 제품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독립되어 있는 DAC 제품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 100만 원 내외의 DAC 시장은 지금 중국 브랜드가 거의 석권을 한 상태죠. 그런 제품들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시도 안 하죠. 여기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에버솔로 같은 경우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중국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식 출시를 안 하니까 국내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고 안내를 친절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를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가격은 좀 저렴할 수는 있지만은 뭔가 좀 불안하고 안내를 친절하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하이파이 제품을 제작을 해서 출시를 하는 그런 제작사들, 브랜드들이
미국 브랜드 아니면 유럽 브랜드 아니면 일본 브랜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DH 제품을 일본 브랜드는 별로 없었습니다. DH라고 한다라면은 거의 대부분은 유럽 브랜드 아니면은 미국 캐나다 브랜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유럽 브랜드나 미국 캐나다 브랜드에서는 정말 하이엔드급이 아니고서는 DH 제품을 거의 출시를 안 하고 있죠. 그나마도 좀 조그맣게 이렇게 DH 제품을 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하이파이 브랜드가 아니라 헤드폰 앰프 브랜드 아니면은 이제 프로 오디오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 오디오 브랜드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순수 하이파이 제작사에서는 거의 독립되어 있는 DH 제작은 거의 포기를 했다. 그래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15년 전부터서인가 스트리밍 플레이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두 제품 다 이제 스트리밍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레이어 혹은 네트워크 플레이어, 뮤직 서버, 넓게 보자면 동일한 의미의 용어예요. 엄밀히 따지면 스트리밍 플레이어라는 것은 PC파이도 아니고, PC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컴퓨터로 플레이를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은 파일을 직접 플레이를 한다거나, 이게 이제 과거에는 PC파이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하게 돼버리면은 스마트폰으로 무선 컨트롤을 하면서 음악 서비스로 스트리밍 플레이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스트리밍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트리밍 플레이어가 대세가 되면서 PC 파일을 즐기는 유저들의 숫자도 급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디오 관련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도 PC 파일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었었고, 정보도 많이 있었었고,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딱히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PC 파일을 한다거나 파일을 직접 재생을 한다거나, 뭐 DSD 파일을 직접 재생을 한다거나, 2419, 2496, 뭐 44.1kHz 음원 같은 거 이렇게 따져가면서 음원을 직접 재생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죠. 다 스트리밍 플레이가 대세가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스트리밍 플레이가 편하긴 하지만은 좀 이제 우리 같은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음질이 좋다라고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CD 음질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이제 CD의 음질이라는 것을 단순히 수치적인 숫자만 따져보더라도 CD는 이 비트 전송률이 1411kbps입니다. 근데 타이달이라든지 스포티파이라든지 그런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000kbps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음원들이 600에서 800 정도가 그나마 좋은 축에 속하고요. 뭐 애플 뮤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 뮤직은 무손실 음원이기 때문에 CD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무손실 음원이라고 해서 음질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비트 전송률이라든지 샘플링 레이트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수치적으로는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대부분은 다 떨어져요. 이 스펙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CD라든지 음원을 직접 재생을 해서 유선으로 전송하는 거에 비해서도 스트리밍은 음질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거의 대부분 이제 파일을 직접 재생하는 문화도 없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그리고 CD를 직접 재생하는 것도 거의 없어져 가고, 우리나라에서 CD 살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예스 입사 빼놓고는 CD 살 수가 있는 데가 없는데 그마저도 물량이 별로 없어요. 원하는 CD를 사고자 하면은 주문하면은 그거를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이제 그제서야 주문을 해서 일주일이나 혹은 2주 후에 받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CD 시장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는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고 나서부터서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음질을 별로 따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음악을 듣고자 한다, 그러면 무조건 CD나 카세트 테이프를 구매해서 들었죠. 아니면은 라디오로 듣는다거나, 라디오를 듣는 게 사실상 무료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유튜브로 무료로 음악을 듣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로망은 있었습니다만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질을 그렇게 집요하게 따지지 않는 것처럼 유튜브를 들으면서 편의성이라든지 만족도는 높지만은 음질을 그다지 좀 디테일하게 따지지를 않죠.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문화가 훨씬 더 대중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면서 이 하이파이 시장에서도 디테일하고 깊이감 있고 미묘한 질감까지 표현을 해주는 그런 음질을 따지는 것보다는 편의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더 우선적으로 따지는 문화가 더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DAC가 뭔지, DAC가 중요한 거예요. 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저희 집의 앰프에는 DAC가 4장이 되어 있대요. 그럼 DAC는 따로 없어도 되겠네요. 이게 아주 일반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플레이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능이 조금씩 바뀌어요.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어요. 앞에 디스플레이 창의 화질이라든지 터치스크린이라든지 단자의 구조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지원되는 포맷이라든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 신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는 뭔가 되게 업그레이드가 된 듯한 느낌, 제품의 스펙이 향상이 된 듯한 느낌, 마치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심지어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는 한 2000만 원까지 쓰면서도 DAC는 앰프 내장 DAC를 써버리는 거예요. 순수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DAC의 음질 영향 비중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제 업무를 하는 알맹이는 DAC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이거를 스포츠 팀에 한번 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혹은 야구에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선수와 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스텝이라는 것은 이제 코칭 스텝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유명한 거장 감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축구로 보자면은 뭐 프리미어 리그의 이제 퍼거슨 감독, 지금 활동을 안 합니다만은, 그리고 아스널 올해 우승했죠. 벵거 감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K리그에서 광주 FC가 좀 유명세를 탔습니다. 거기 감독이 이정효 감독이었죠. 사실상 원래가 그렇게 대단히 유명한 감독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워낙 실력이 좋아서 전술적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더 좋은 팀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광주 팀이 작년에 돈이 없어서 협회에 돈을 못 내가지고 팀이 없어질 정도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빠듯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산이 빠듯할 때 여러분이 구단주라면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수는 고만고만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퍼거슨 감독이나 벵거 감독을 모셔오는 게 팀에 더 도움이 될지, 감독 한 명을 유명한 감독을 데리고 올 것이냐, 아니면은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층을 여러 명을 보강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실상 선수층이 별거 없으면은 아무리 유명한 감독을 데려온다고 한들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퍼거슨이라든지 펩 과르디올라라든지 벵거 감독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좀 과대 해석이죠. 과대 해석. 모든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그런 정도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굳이 확대 해석해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이고, 내장 DAC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저도 이제 확대 해석을 하자면 좀 약간 과장을 하자면요, 내장 DAC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그 예산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DAC가 내장되어 있는 고급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고급 뮤직 서버를 구매를 못할 때, 혹은 내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사용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독립되어 있는 DAC를 따로 분리하기가 싫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음질적인 측면은 적당히 포기를 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사용하는 게 앰프 내장 DAC인 것이지, 이거를 또 스포츠 팀에 비유를 하자면요, 앰프 내장 DAC를 쓰겠다라는 것은 마치 프로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선수는 그냥 학생들을 데려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축구회를 데려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경기가 되기는 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손흥민 같은 선수를 한 3명을 데려온 다음에 감독은 그냥 K리그 감독을 그대로 쓴 것과, 퍼거슨 감독을 데리고 온 다음에 조기 축구회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경기를 시키는 것과, 퍼거슨도 진짜 제가 정말 점수를 많이 줘서 퍼거슨인 겁니다. 퍼거슨 감독 수준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오랜더의 무슨 뭐 N30이라든지 W20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돼야겠죠.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앰프 내장 DAC를 사용을 하면은 실질적인 일꾼 자체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퍼거슨 감독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선수들이 실질적인 일꾼 아닙니까? 실질적인 내용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의 기본기가 떨어져 버리면 상대팀 선수들에 비해서 달리기 속도가 1초 이상 떨어져 버린다. 그럼 거기에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기는 개선이 안 되면서 아무리 유명한 감독을 데려온들 경기를 이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윗물이라는 것도 정수기에 또 비유를 해보자고요. 정수기 껍데기 앞만 바꾸면 뭐예요? 필터를 바꿔야지. 정수기 필터가 DAC인 거예요. DAC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해주는 컨버터가 DAC예요. DA 컨버터입니다. 그런데 DA 컨버터가 없는데 변환이 어떻게 돼요? 필터가 없는데 정수가 깨끗하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어딘가에는 무조건 DAC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형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죠. 어딘가에 DAC가 있기는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DAC가 있고 무슨 뭐 헤드폰 앰프에도 DAC가 있고 텔레비전에도 DAC는 다 있어요. 디지털 기기라면은 DAC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앰프 내장 DAC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요 DAC 보드가 한 요만합니다. 그 DAC를 위해서 따로 전원부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앰프 안에 포함되어 있는 DAC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작동만 이루어지게끔 하게끔 넣어져 있는 게 앰프 내장 DAC인 거지, 앰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앰프만을 위한, 순수하게 증폭만을 위한, 고출력으로 증폭만을 하기 위해서 열도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방열판도 크게 들어가야 되죠. 파워 증폭포도 정말 열이 많이 나면서 보드가 크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DAC를 위해서 회로가 넓고 크게 부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윗물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노이즈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죠. 전원부도 분리를 해야 되죠. 뭐 지터라든지 아니면은 차폐 이런 것도 정말 잘 해줘야 노이즈도 제거가 차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고광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더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듀얼 모노 방식으로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 분리해서 설계해야 되죠. 풀 밸런스드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죠. 전원부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에버솔로 G10 DAC 같은 경우에는 단순 DAC인데 전원부만 3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앰프 내장 DAC의 경우에는 DAC만을 위한 별도의 전원부조차도 없게 최소한으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앰프에 DAC가 내장되어 있다고 해서 DAC는 있으니까 됐네요, 앰프에 DAC 있으니까 안 사도 되겠네요. 최소한의 DAC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이엔드적인 음질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는 모순이죠, 모순. 그리고 맨 윗물이 아무리 깨끗해봤자 밑으로 내려오면서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디오 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음질을 완성을 시킨다는 것은 깨끗한 물이 어떻게 깨끗하게 계속 전달이 되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깨끗한 물을 받아서 완성되어 있는 요리를 하나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깨끗한 물만 있다라고 해서 요리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소스기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음질의 영역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앰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음질의 영역이 따로 있고요, 스피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음질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스피커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충적인 영상은 따로 제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전체적인 에너지감이라든지 중저음의 양감이라든지 중량감, 이런 양과 힘에 관련된 부분은 앰프로 해결하는 게 더 좋아요. 아무리 소스 기기를, 아무리 네트워크 기기를 고가로 바꾼다라고 해서 이 파워감이라든지 그 양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깊이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결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OX 0과 100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스피커가 최종 출력 장치, 그러니까 앰프와 소스 기기가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음질을 최종 출력을 하는 출력 장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피커를 빼고 앰프하고 소스 기기 중에서 어떤 게 음질에 대한 영향력이 크냐라고 따져본다면요, 전체적인 소리의 양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파워감이라든지 그런 에너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앰프가 7, 소스 기기가 한 3 이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작은 신호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서 세분화를 시켜서 해상력을, 굉장히 디테일한 해상력을 소리의 저는 끝부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적인 부분은 앰프 영향력이 더 크지만은 좀 더 고급스럽고 디테일한 측면은 또 반대로 소스 기기의 영향이 좀 더 커요. 그런데 그런 고급스러우면서 디테일한 표현력이 최종 출력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앰프와 스피커의 기본기가 갖춰진 상태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앰프와 스피커의 상성이라든지 앰프의 구동력이나 앰프의 에너지감이나 앰프의 기본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암만 소스 기기를 고급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봤자 소리의 윗대역, 소리의 높은 대역에서 소리가 좀 더 깨끗해졌다거나 해상력이 살짝 좋아졌다거나 이런 정도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지만은 투자한 것만큼의 어마어마한 음질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요즘은 이 소스 기기 분야는, 특히 디지털 소스 기기 분야는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굉장히 고가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한 5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나 음질 차이가 그렇게 대단히 크게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대, 400만 원대, 500만 원대, 600만 원대 돼야 하느냐?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음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은
아닌데 앰프는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소스 기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격 대비 효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소스 기계에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앰프가 좀 더 우선이란 이야기예요. 앰프가 스피커를 완벽하게 구동할 수 있게끔 투자를 먼저 하신 후에 소스 기계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왜냐? 요즘 소스 기계가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DAC 포함해서 한 200이나 250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획기적인 DAC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에버솔로의 DAC G10이에요. 획기적인 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음질의 변화폭이 큽니다. 다른 대부분의 DAC를 제작을 했던 10년 전까지 DAC를 제작했던 제작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 시장을 포기를 했는데 에버솔로 정도 되는 회사나 되니까 그 정도 가성비에 하이엔드급에 해당되는 물량 투입과 스펙에 대한 제품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과 편의성을 갖춘 DAC 제품을 그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내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저거는 그냥 단순 DAC잖아. 그러면 무슨 뭐 유튜브가 바로 재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스포티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타이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와이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터치 스크린에 의해서 플레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HDMI 단자가 있어가지고 텔레비전하고 직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지?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DAC는 이미 앰프에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뭐하러 뭐 한 320만 원씩이나 주고 나는 이미 앰프에 DAC가 내장이 되는데 뭐하러 저렇게 비싼 DAC를 따로 사야 되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마치 손흥민급의 선수가 정말 헐값에 나왔는데 이거 당장에 그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선수? 우리 학교에 축구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저요 하는 선수들 아주 그냥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손흥민 같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축구라고 하면은 그냥 공을 차기만 하면 된다더라. 상대팀 골대에다가 골을 넣기만 하면은 이긴다더라.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지휘를 해가면서 이거 왜 우리 성적이 안 나지? 왜 우리 성적이 안 늘어나지? 왜 골을 못 넣지? 왜 이러지? 야 정말 가성비 떨어지네. 별로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기능적인 부분은 스텝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스텝. 그러면 영화를 만들 때 연기는 누가 해요? 스텝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연기력이 좋아집니까? 송강호나 유해진 같은 명품 배우가 있어야 연기력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 연기만 보는 재미로도 영화 볼맛이나 드라마 볼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은 자기만의 페르소나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페르소나라는 게 이제 항상 내가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영화를 찍는다라고 했을 때 주연이나 조연으로 쓰고자 하는 배우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꼭 섭외를 하고자 하는, 내가 꼭 쓰고자 하는 배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크게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DAC의 존재가 영화판에서 송강호와 유해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최신 네트워크 플레이어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영화 찍는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장비를 무조건 옛날 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카메라 장비가 됐든지 아니면 편집하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편집하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게 신제품이 나왔을 때 고성능 제품이 나왔을 때 바꿔줌으로 해서 그 작업 효율이 더 좋아지고 작업 편의성이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죠. 부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작품성, 실질적인 음질, 실질적인 품질, 실질적인 결과물은 오디오에서는 그게 이제 음질이죠. 음질을 위해서는 DAC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오디오에서 DAC라는 존재가 영화계에서 감독이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자 연주자이자 프로팀의 감독이자 선수까지 다 역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그 옆에서 보조를 하는 스텝이에요. 스텝. 조연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명 감독이라든지 촬영 감독이라든지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감독의 역할이 됐든지 지휘자의 역할이 됐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선수의 역할이 됐든지 유명한 배우의 역할이 됐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한 그냥 기능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되기만 하면은 다른 더 좋은 제품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품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향상을 기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내가 한 300만 원짜리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제품은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애플 뮤직이 편리하게 안 돼요. 근데 애플 뮤직과 유튜브 뮤직이 좀 더 편리하게 되게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신제품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있는데 음질은 별로예요. 근데 애플 뮤직이나 유튜브 뮤직이 좀 더 편리하게 개선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제품이 한 200만 원이 더 비싸졌어요.
그러면은 우와 드디어 애플 뮤직과 유튜브 뮤직이 좀 더 편리하게 인앱에서 작동되는 신제품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200만 원 더 주고 바꿔야지. 음질은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그렇게 제품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제품을 판별을 하시고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도 제가 뭐라고 관여를 하고 그러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더 음질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같은 비용이면 음질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 제품보다는 이 제품으로 사시는 게 더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무조건 의심하시고 무조건 부정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컨대 얼마 전에 제가 추천을 했던 에버솔로 DAC G10만 하더라도 같은 가격에 그거만큼 음질이 향상이 되는, 같은 가격에 그거만큼 음질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DAC G10하고 T8하고 매칭을 해서 사용을 했더니 본인 취향에는 좀 별로였다, 그래가지고 구형 기종으로 다시 돌아갔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그분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취향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T8하고 G10을 같이 매칭해서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음질의 개방감이라든지 음질의 밝은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조언을 드리죠. 지난번 찍었던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었던 것 같고요. 관련된 DAC 제품의 글 리뷰도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리뷰에서는 분명하게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취향상으로는 DAC G10은 획기적인 제품인 게 맞아요. 어마어마한 제품인 게 맞아요. 가격도 320만 원이면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플레이어는 오랜더를 매칭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음질의 변화라는 게 무조건 위로만 올라간다고 해서 음질이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DAC G10은 정말 훌륭한 제품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제품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기기가 아니라 플레이어를 매칭을 해야 되는 게 필수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어를 매칭을 하고 어떤 앰프와 스피커를 매칭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제품이 감독이자 배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예컨대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 자체는 기가 막혀요. 그럼 그걸 누군가 구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상력도 어마어마하고 입체감도 어마어마하고 눈비신 느낌도 어마어마하고 소리의 촉감, 결의 느낌, 입자감도 어마어마해요. 그거 자체는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있는 그대로의 팩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수준을 계속 어마어마하게 위로만 띄우고 있으면 이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중저음이 풍부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소리의 양감이나 질감이 풍부하고 진한 그런 오디오들하고 매칭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 오디오에만 무조건 매칭을 해라는 게 아니고, 오디오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밝은 성향, 너무 좀 중고음이 튀는 성향, 음색의 톤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는 소리를 좀 나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좀 낮춰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브랜드끼리만 매칭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탈피를 하셔야 돼요. 이 제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T8하고 매칭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조건 동일 브랜드로만 매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중세시대에 전쟁을 하는데 창병만 데려가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있는 병사들만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한쪽에 몰빵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오랜더하고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저는 더 나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랜더는 소리의 뎁스가 좋아요. 밀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낮은 대역까지도 잘 챙겨줘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습니다. 얼핏 들어보면은 최신 다른 타사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이 소리가 좀 더 투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를 할 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비교를 했습니다. 오랜더가 소리의 투명도나 선명도가 제일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최근 신생 브랜드들이 오히려 소리의 투명도는 더 좋게 나옵니다. 문제는 그게 약간 인스턴트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오랜더를 매칭을 했을 때 훨씬 더 윗대역, 아랫대역의 대역이 더 넓으면서도 아랫대역까지 더 충실하게 제작을 하죠. 그러면은 고광대역 특성이 좋은 DAC를 여기에다 매칭을 했을 때 고광대역과 고해상력의 느낌은 그 DAC가 책임을 져주는 거고요. 플레이어가 윗물이 맑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랜더하고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넓은 대역을 더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DAC가 좀 덜 챙기는, DAC가 조금 소홀했던 중저음역대의 뎁스라든지 중저음역대의 밀도감이라든지 중저음역대의 중량감이라든지 소리의 톤이 너무 위로 높아져 가지고 부담되는 것보다는 오랜더 자체가 이제 지휘를 또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소리의 톤 자체가 살짝 밑으로 떨어뜨려 주면서도 윗대역까지 이렇게 굉장히 밝게 재생을 해주는
그러므로 해서 고광대역 특성도 보장이 되지만은 전체적인 음색의 밸런스감이나 안정감 자체에도 같이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얇고 가벼워진다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이엔드적인 해상력이나 광대역 특성까지도 같이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의 경우에도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굳이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에버솔로 T8은 저렴한 제품이에요, 오랜드에 비해서.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오히려 에버솔로 T8이 더 편리하고 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솔로 T8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버솔로 T8은 최신 제품이면서도 디스플레이 편의성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단자의 구성 다 좋아요.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만 바꾸더라도 소리가 당연히 변하기는 변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이 제품만 바꾸어서 음질이 바뀌는 윗대역의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입체감이 음질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DAC도 무조건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T8하고 DAC G10하고 매칭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취향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소리가 살짝 음색 톤이 좀 튄다, 너무 하이톤이다.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단정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이제 좀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앰프하고 스피커에 의해서도 음질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앰프하고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부드럽고 진하고 깊이감 있고 중량감 있는 성향이라면 오히려 너무 잘 맞을 수가 있다. 그런 밸런스 조절을 직접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하셔야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매칭 실패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DAC가 내장이 안 되어 있는 이 T8이라는 제품이 나쁘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랜더의 경우에도 올해 말쯤이면은 신형 DAC가 빠진 트랜스포터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제품 가격이 좀 이 제품보다 훨씬 더 비쌀 것 같아요. 이 제품보다 DAC가 빠졌는데도 비쌀 것 같습니다. 오랜더 같은 경우가 좀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DAC가 들어가면 제작 비용이 더 드는데 DAC가 빠졌는데 가격이 더 비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좀 더 고급 유저들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랜더 A1000하고 다른 DAC하고 에버솔로 DAC G10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쓴다면은, 아니 오랜더 A1000에는 DAC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같이 매칭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그거 억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기로는 오랜더 A1000을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 플레이어로만 쓰시고 디지털로 연결을 해서 DAC를 또 추가로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제가 그렇게 쓰라고 조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DAC가 포함이 되어 있던 DAC를 따로 사용을 하든 아직까지 그래도 어찌됐든 이만한 제품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저는 이제 에버솔로 DAC G10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만은, 에버솔로 DAC G10에 매칭할 만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좀 궁금해 하신다라면, 고민을 하신다라면은 오랜더 A1000을 써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더 A1000뿐만 아니라 오랜더 9형을 쓰셔도 돼요. 오랜더 제품들은 옛날 제품들도 다 좋았기 때문에 오랜더 뭐 N10을 쓰셔도 되고 오랜더 뭐 N100을 쓰셔도 되고 N250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DAC를 그냥 내장 DAC만 써버리시면은 뭐 하이엔드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이엔드 제품을 쓰시거나 하이엔드적인 음질을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꼭 DAC를 별도로 고급 제품을 써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매칭도 그런 점들까지, 오늘 말씀드리는 점들까지 고려해서 매칭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다른 하이엔드 제품들의 진가가 더 드러날 것이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